안녕하십니까. 라이프동물 의료센터 외과원장 류창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갑자기 대소변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질병학적 요인들, 그리고 이거를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정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잘 지내던 아기가 갑자기 오줌을 찔끔찔끔 눈다거나 혈뇨를 누거나 배뇨를 볼 때마다 조금 따끔따끔 해나가는 양상이 조금 있거나 하는 경우들을 종종 간에서 관찰하실 텐데요. 대변 또한 뭔가 점점 힘을 많이 준다거나 뭔가 줄 때 낑낑댄다거나 변이 점점 딱딱해진다거나 하루 1회에서 2회 정도 보던 변이 한 번씩 줄고 점점 뭔가 누기 힘들어 하거나 그런 양상들을 강아지든 고양이든 둘 다 보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소변과 관련된 장애를 환경적인 요인 혹은 진짜 질병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대변도 그걸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변, 배뇨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다룬 이유는 배뇨를 몇 시간 동안 혹은 특정 시간 이상 동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응급사항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배뇨와 관련된 장애가 확인됐을 시에서 제일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건 오줌을 한 방울도 못 누고 있는지 아니면 누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도 못 누고 있고 아예 지금 오줌을 못 보고 있는 폐색 아니면 무뇨 상태가 의심된다면 어떤 경우도 간에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오줌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아니면 폐색이 돼서 그게 비뇨기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아까 오줌을 조금 찔끔찔끔 눈다거나 원래 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눈다거나 아니면 조금 핏방울이 고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기가 뭐 자꾸 생식기 주변을 한눈다거나 여러 비뇨기계와 관련된 행동학적 혹은 질병적인 상황들이 간에서 유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가장 단순하게 우리 아기가 원래 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오줌을 보기 시작했어요 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이 진짜 바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보호자들이 화장실을 조금 깨끗하게 청결하게 패드를 갈아주지 못해서, 아니면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자주 챙겨주지 못해서 아이가 그게 싫은 나머지 조금 더 깨끗하다고 사료되는 다른 뭐 화장실, 침대 위라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 위에 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있던 곳을 조금 더 청결하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혹여나 이사를 했다거나 집에 배치, 가구 배치 이런 것들을 새로 했다면 특정 시점에 화장실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낯설게 느껴지면서 종종 배뇨 실수를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중간, 예를 들면 주로 있는 공간이 집 안방인데 화장실이 저쪽 멀리 있는 화장실인데 그거를 조금 더 멀리 치웠다거나 베란다 바깥으로 치워서 아기가 그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한 나머지 원래 이제 누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좀 편안하게 누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둔다거나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아기가 화장실 가는 게 멀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지켜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런 경우에 똑같이 해줬는데도 지속적으로 배뇨를 좀 불편해하는 양상이면 아주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비뇨기계에 방광결석이나 신장결석 혹은 방광염이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배뇨 자극이 쉽게 오고 그 불편감을 참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1에서 2주 정도 챙겨봤는데도 지속되거나 배뇨 불편감 뿐만 아니라 혈뇨, 다른 양상들이 점진적으로 보이면 꼭 병원에 와서 비뇨기계 검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컷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특발성 방광염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특발성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수의학에서 아직은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고, 우선 수의사들이 가장 크게 보는 요인은 스트레스이긴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모래가 바뀌었거나 사람이 들어왔거나 동거묘가 왔거나 동거견이 새로 왔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자주 없었거나 사료가 바뀌었거나 아주 뭐 주변에 소음이 심해졌거나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도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방광의 찌꺼기와 염증을 유발하면서 갑작스러운 신우성 폐색, 그러니까 신장 바깥에서
오줌이 막히면서 오줌을 못 보는 증상들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더 섬세하게 봐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 그 전에 이제 감자 크기가 작아지거나 혈뇨를 보이기 시작한다거나 안 보던 곳에 누는 양상들이 보이면은 꼭 아까 말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섬세한 관리 이후에 배뇨 장애로 넘어가지 않는지, 그러니까 완전 오줌을 못 보는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지와 더불어서 비뇨기계 평가를 염두에 둘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배뇨 불편감이 보이면은 저는 꼭 수컷 아이들은 꼭 빨리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간식을 많이 먹거나 식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작게나마 요도 결석이나 방광 결석이 생기고 있는데 키워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키워서 오면은 시술이나 수술도 훨씬 더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이게 질병학적인 상태는 아닌지를 꼭 감별하면서 쫓아갈 수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 그 포인트는 사실 혈뇨를 조금이라도 보면 무조건 와서 보는 게 맞아요. 작은 방광염도 더 큰 결석이나 염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미리 항생제를 쓰면 빨리 잡힐 수 있고, 시기를 바꿔줌으로써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검진의 중요성도 꼭 알고 염두를 해두시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꼭 결석 환자들, 비뇨기계 환자들 이야기할 때 역행성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조금 생식기가 많이 접혀 있어서 그 주변이 많이 핥고 오줌이 많이 묻고 많이 핥는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핥음으로써 비뇨기계로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행성으로 넘어감으로써 방광염이 시작되고, 그 방광염이 결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 그리고 그 주변의 문제들, 피부 아니면 이제 접혀서 생기는 문제들 또한 잘 봐달라고 하고, 설사를 꼭 좀 주의해 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역행성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설사는 이제 비뇨기계 역행성 감염, 그래서 생식기 주변에 감염을 유발함으로써 심한 이제 결석을 또 언제든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양상이 있는 다음에 배뇨 장애가 보인다거나 혈뇨를 보인다거나 배뇨 불편감이 보이면 꼭 내원을 부탁드리도록 하는 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그런 게 하나도 없다가 이제 조금 더 노령 아니면 혹은 정말 활동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근 신경의 문제로 배뇨 장애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오줌을 못 봐서 압박 배뇨를 한다거나 여러 관리를 하는 보호자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허리 신경이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허리 디스크 관리가 있거나 오줌을 좀 참아서 누는 성격적인 요인들이 있는 아이들도 꼭 이게 결석이나 염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주기적인 관리와 시기 관리, 그리고 보조제 처방, 그런 것들을 담당이랑 상의하면서 꼭 좀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뇨 장애는 항상 응급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 환경적인 요인들, 질병적인 요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비뇨기 원발 요인, 아니면 신경학적 요인들, 피부병, 아니면 소화기 장애가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양상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봤고, 이 이외에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배변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줌을 못 보면 무조건 빨리 와야 된다. 누고는 있다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대. 점진적으로 심해지고 혈뇨를 보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오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양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면 꼭 결석이나 배뇨기계 불편감 아니면 허리신경 통증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하면서 같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라는 날씨가 불감 수분 손실량을 증가시키고 탈수를 유발하면서 언제든 심한 비뇨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같이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우선 예방할 수 있는 건 충분한 음수 섭취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 많이 먹을 수 있는 습관을 언제든 간해해서 신경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줄여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제 다음에는 배변 장애로 한번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